예, 2장의 그 출제 예상 문제 5번부터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우리가 이제 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바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금을 조달하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함으로써 고용도 늘리고 그 다음에 기업도 성장하고 하는 거죠. 자, 6번을 보시면요. 뭐 발행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발행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기업이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증권을 발행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그런 어떤 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투자자, 그러니까는 이 증권을 최초로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 최초의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투자자에게 이 증권을 갖다가 넘기고 그 다음에 투자자는 증권을 받았으니까 기업에게 자금을 갖다가 이제 조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 바로 발행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이 이제 공정 가격이 형성되는 곳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공정 가격이 형성되는 곳은 이제 유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초 투자자가 이렇게 기업으로부터 받은 증권을 이제 다른 투자자, 또 다른 투자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투자자에게 이 증권을 갖다가 양도 거래를 하고요.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증권 대금을 이제 또 받는 거죠. 예. 그러면 뭐 다른 투자자는 또 다른 투자자에게 증권을 넘기고 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과 채권이 이제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는 유통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유통시장에서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증권을 이제 거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되는 가격이 바로 공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의 2번, 보기 2번은 이제 그 유통시장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이 되겠습니다. 발행시에 관한 설명이 아닌 거죠. 3번은 이제 증권이 최초로 투자자에게 우리가 지금 방금 그림에서 봤듯이 최초의 투자자에게 이제 증권이 제공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신규로 맞습니다. 발행시장은 기업이 최초로 증권을 발행해서 이제 새로운 증권을 갖다가 이제 제공하는 거고 유통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발행됐던 증권이 거래가 되는 거죠. 4번도 발행시장에 관한 내용으로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증권 발행의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리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그 공모 발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공모 발행은 여기 나와 있듯이 50인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모 발행은 49인 이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공모 발행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이제 투유자, 이제 주식을 혹은 채권을 살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증권사 등을 통해서요. 하지만 이제 사모 발행은 그 대부분 직접 발행.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수요자도 49인 이하니까 얼마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하기보다는 발행 주체 즉 기업이 스스로 여기 나와 있네요. 직접 발행. 기업이 스스로 발행 사무를 담당하고 발행 위험도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발행 위험은 증권사가 부담하는 방법이다라고 돼 있네. 직접 발행이라고 해놓고 증권사가 부담한다라고 했으니까 3번은 틀리게 설명한 거네요. 예. 그래서 증권사가 이렇게 발행 위험도 부담하는 경우는 이제 간접 발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접 발행에는 위탁모지, 잔액인수, 총액인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내용은 뭐 굳이 뭐 모르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이제 주식 반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설명한 거다. 근데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주식 배당을 함으로써 이익 잉여금이 유출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이익을 이제 이익이 이제 발생하면요, 이 이익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배당 주고 남은 것은 기업 내부에 유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보금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업 내부에 유보한 금액은요, 회계 개정상 이익 잉여금 계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이익 잉여금에 있던 돈을 어디로 전환을 시키냐면 이제 자본금으로, 이제 자본금 항목으로 이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금 항목에 이 전환을 시키면서 이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거만큼 이제 주식이 발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고, 이렇게 발행된 주식으로 투자자, 즉 주주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주는 게 바로 이제 주식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식 배당이 이런 건데, 여기서는 뭐 이익 잉여금이 유출된다라고 했는데, 이익 잉여금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그 이익 잉여금이 자본금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지 기업 외부로 유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주식 분할은 자본금의 변화 없이 주식 수만 증가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이제 5천 원짜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10주가 발행되고 자본금은 5만 원이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주식 분할을 해서 액면가가 500원으로 되고, 그러면 주식 수는 이제 100주로 늘어나게 되겠죠. 어쨌든 자본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주식 수만 증가한 거죠.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 자본금 항목. 아까 우리가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간 거지만,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 있던 돈이 자본금 항목으로 전환이 되면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고, 이렇게 발행된 주식을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게 바로 무상증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준 주가가 액면가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 발행. 예, 그렇습니다. 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가, 즉 주식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와 관련된 이야기네요. 어,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예. 그럼 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줄까요?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 저 주식으로 전환하는 권한을 주는 대신 낮은 이자율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권리를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이익을 갖다가 취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시 주당 수익과 배당금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주당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당 순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주식수분의 순이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수가 이제 10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원의 어떤 이익이 난다면 주당 순이익은 10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채권으로 있던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두 주가 늘었다고 칩시다.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수가 늘었어요. 그러면은 12분의 100 해가지고 요거는 8.3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주당 순이익은 감소할 수가 있다. 3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4번은 추가적인 자금을 납부해야 전환이 가능하다. 이건 틀렸습니다. 굳이 자금 납부 안 해도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환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공개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대주주는 경영권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저 기업 공개라고 하는 것은요,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일반 대중들에게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주주가 이제 분산을 하게 되면, 즉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상장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요. 상장을 하게 되면 증권거래소 주식이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분산되는 거니까 경영권은 아무래도 좀 침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장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